안녕하세요.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 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교육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고 평가 방법을 잘 숙지해 주시길 바랄게요. 영상 링크에 퀴즈 주소를 달아 놓았으니 시청 후 퀴즈 정답을 제출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세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전은 2008년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 모니터단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 전 세계 사람들은 그 어떤 때보다 환경오염에 경각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배출은 많은 부분 화석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수송 부문에서 배출되는 양이 우리나라의 경우 20%에 해당합니다. 그 양을 줄이려면 대중교통이 물리적인 편리성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적으로도 친절해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도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모니터단 활동을 통하여 친절 운수 종사자, 서비스 우수 업체 등을 발굴하고 선정함으로써 전체 업체와 운수 종사자로부터 친절 서비스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능동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대전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 운영 주체인 대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대전광역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기초가 되는 지속가능 지표의 작성과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청 버스운영과의 위탁을 받아 시내버스 모니터단을 2008년부터 올해로 14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모니터단은 150명으로 활동 기간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노선당 1회 탑승 시 7정거장 이상 탑승하시는 분들, 또 20세 이상이시며 대전에 거주하시는 시민들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대전의 버스 업체는 총 13곳이며 모니터단이 모니터링하는 노선은 급행을 포함한 3자리 노선으로 총 70개 노선입니다. 2자리 노선과 4자리 노선은 평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추가 위촉은 결혼이 생겼을 경우 진행합니다. 대전은 2005년부터 버스 준공영제 및 무료 환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무엇일까요?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은 민간 사업자가 전담하되 대전시에서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 등 운행 계획과 실적 관리, 운송 수입금과 운송 원가 등을 관리하는 방식이고 준공영제는 공익성을 강화한 버스 운영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수익성 있는 구간에만 편중될 수 있는 버스 노선이 변두리 취약 지역까지 확대 조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버스 회사들의 안정적 재정 확보가 가능해 회사 경영과 직원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활동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에 처음으로 모니터단 위촉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30명이 온라인 교육에 참여해 주셨고 추가 위촉을 통해 작년 한 해에는 총 149명이 활동하였습니다. 연 평가서 제출은 1만 61건이 있었습니다. 매년 버스 업체 관계자 또 시내버스 모니터단 자문위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갖고 사업평가, 이후 사업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2020년에 활동하신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설문조사에는 총 114명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대전시 시내버스 만족도로 매우 만족과 만족 합계가 81.5%로 대부분은 시내버스에 만족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류장에서 대기하는 평균 시간은 6분에서 10분 이하가 6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11분에서 15분으로 25%가 응답해 주셨습니다. 대기시간 만족도로는
매우 만족 11.4%, 만족이 27.2%, 그냥 그렇다 42.1%, 불만족 18.4%, 매우 불만족 0.9%가 나왔습니다. 정해진 운행 간격이 유지되지 않는 이유로는 자차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을 64%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지체가 17.5%입니다.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을 2가지씩 골라달라는 문항에 운행시간 연장, 야간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가장 많은 응답을 주셨고, 그 다음으로는 버스 운행 대수 증가, 버스 노선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시민 모니터단의 전반적인 활동 규칙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필수로 참여해 주셔야 하고, 많은 버스 평가를 받고자 활동이 저조하신 분은 해촉하고 있습니다. 또 모니터단임을 운수 종사자, 버스 회사에 스스로 밝히거나 허위 제보가 수차례 반복될 경우, 평가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위촉 후 1개월간 전혀 평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촉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의무로는 개인마다 지정된 노선인 지정 노선으로 월 3회, 그리고 그 외 비지정 노선으로 월 3회로 총 월 6회 탑승하시고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평가서는 지정과 비지정 상관없이 탑승일 기준 하루에 1회만 인정이 되며 1회 탑승 시 7정거장 이상 탈 경우만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정확한 평가서 작성을 위해 탑승을 마친 후 3시간 이내로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탑승한 다음 날까지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9일에 탑승을 하셨으면 다음 날인 10일까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모니터단 설문조사는 11월 중에 구글 폼을 이용하여 진행하며 활동 시작은 이 영상 교육을 시청하시고 퀴즈 정답을 제출하셔서 일정 점수 이상을 맞추시면 모니터단 홈페이지에서 승인을 받으시게 되고 그 다음부터 평가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단으로 버스를 모니터링 해주신 경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우선 평가 의무를 달성하신 분께는 월 교통비 1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정 노선 3회와 비지정 노선 3회로 월 6회 이상입니다. 교통비 지급 시기는 활동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그리고 매년 우수 모니터단을 선정합니다. 2년 연속으로 활동하신 분 중에서는 대전광역시장상 6명, 2021년 활동자 중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상 10명을 선정합니다. 선정 기간이 되는 활동 기간은 2월부터 10월이며 선정 기준은 연속 활동 여부, 평가 횟수, 제보 칭찬 횟수, 평가 내용이 정확한 자, 참여도 등입니다. 그리고 제보와 칭찬 횟수 합계가 20건 이상이어야 하며 타당하지 않은 제보사항은 제외합니다. 활동하신 평가서는 봉사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지정, 비지정 노선 상관없이 한 평가서에 1시간으로 하루에 최대 1시간이며 월에 20시간까지입니다. 봉사활동 시간은 VMS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회원 가입 후 담당자에게 신청하신 분들만 봉사활동 입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니터단 신청하실 때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따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에 신청하신 건은 모든 봉사활동 입력이 어렵습니다. 봉사활동 확인서는 봉사하신 달의 다음 달인 10일 전후 하루와 이틀 사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2월 활동은 3월 8일에서부터 12일 사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봉사활동 제출로 급하신 분들은 건의사항에 글 남겨주시면 빨리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확인서는 VMS에서 직접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니터링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니터단 평가를 위해 버스를 같이 타볼까요?
탑승하는 버스 정류장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버스 앞면 LED 노선 번호, 기점지와 종점지, 차량 번호, 회사 이름을 확인하는데 회사 이름은 버스 뒷면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핸드폰의 메모장 또는 자신이 사용하는 메신저를 이용하여 노선 번호, 탑승 정류장, 차량 번호, 회사 이름을 작성해 둡니다. 진입하는 버스의 옆면 노선 번호를 확인하면서 버스가 버스 정차 위치에 잘 진입하였는지 확인합니다. 탑승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버스를 탑승하는 순간 핸드폰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 메신저에 나와의 채팅으로 탑승이라는 말을 전송하여 시간을 남겨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의에 맞게 사용해주세요. 나에게 인사를 했는지 뿐 아니라 탑승 구간의 평균을 평가합니다. 버스를 탑승하시면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부를 빠르게 한번 둘러봐 주세요. 비상용 망치, 내부 노선표, 손잡이, 의자 시트 등 내부 시설물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좌석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기 위해 들어가면서 급출발, 급제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버스가 운행 중일 때는 급출발, 급제동, 난폭 운전, 휴대전화 사용, 안내방송 및 안내판 관리 상태, 차량 내외부 시설물 관리 상태, 냉난방을 확인합니다. 버스가 정차할 때는 버스 정차 위치 준수, 무정차 통과 확인, 승객에 대한 언어 사용, 응대 태도, 인사, 내부 시설물로는 하차벨에 불이 다 들어오는지를 확인합니다. 하차를 한 후 즉시 자신이 사용하는 버스 어플을 캡처하면 내린 정류장 이름과 시간, 차량 번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플에 나타난 번호는 실제 차량 번호와 다를 수 있으니 꼭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니터단 홈페이지 즐겨찾기를 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평가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서는 탑승한 다음 날까지 작성할 수 있지만 하차 후 3시간 이내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니터링 끝! 네, 영상으로 여러분께서 모니터링 하셔야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평가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 사항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번호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평가자 이름은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옆에 지정 노선인지 비지정 노선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정인 경우 개인 지정 노선 번호가 1개만 뜹니다. 비지정으로 선택하신 경우는 대전의 모든 버스 노선이 나옵니다. 모니터단은 급행을 포함한 3자리 노선만 평가하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 옆을 보시면 업체명을 선택할 수 있고 차량 번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승차 정류장을 선택하시고 승차 시간, 하차 정류장과 하차 시간을 설정하셔야 하는데 시간은 24시간 기준이라 오후 1시는 13시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필수 입력 사항이고 마지막에는 운전자 성함은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닙니다. 버스 내부 명판을 보시고 확인이 가능하시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점수 체크를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안의 내용은 작년 평가 내용이라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치 요구와 칭찬하기 사진 제보가 있습니다. 조치 요구와 칭찬하기는 필수 작성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점수를 채점할 것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선 평가는 크게 안전 운행 및 운전 실태, 친절도, 안내 체계, 차량 관리 4가지로 구분합니다. 세부 평가 항목은 총 8개이며 평가 방법은 100점을 기본으로 위반 사항을 발견할 때마다 점수를 낮춰가는 위반 여부 확인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버스가 만차일 경우 하나씩 관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위반 여부 확인 방식을 권장해 드립니다. 세부 평가 항목 첫 번째는 급출발 급제동입니다. 점수는 20점이며 버스가 출발하거나 멈추면서 급출발 급제동이 일어나는 정도를 평가합니다. 승차 승객이 버스 안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거나
하차 승객이 완전히 내릴 때까지 기다려주셨는지를 관찰하여 평가합니다. 점수 예시를 보시면 20점 정도, 급출발 급제동이 없었고 서 있을 때 균형을 잡는 데 불편함이 없음. 14점 정도, 급출발 급제동이 종종 있었고 균형을 잡는 데 조금 불편함을 느낌. 8점 정도, 급출발 급제동이 빈번하게 있었고 균형을 잡는 데 크게 불편함을 느낌. 2점 정도, 급출발 급제동이 거의 모든 구간 있었고 균형을 잡는 데 심각하게 불편함을 느낌입니다. 20점 항목은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이렇게 2점씩 떨어지면서 점수가 편성되어 있고 점수 예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예시 요원이 상황에 따라 18점과 16점, 12점과 10점, 6점, 4점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부 항목은 난폭 운전입니다. 난폭 운전 요소로는 과속, 급차로 변경, 과도한 경음기 사용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경음기 사용에서는 기사님께서 방어 운전을 위해 경음기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시는 경우를 평가해 주시고 정류장에서 탑승 대기 중인 승객에게 버스가 진입하는 것을 알리는 경음기 사용은 감점 대상이 아닙니다. 버스 앞 자가용이 신호 바뀐 것을 모르는 상황으로 출발을 알려주시기 위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점수 예시를 보시면 20점 정도는 난폭운전 요소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셨다는 인상을 받음. 14점 정도 난폭운전 요소가 있었지만 대체로 안전한 인상을 받음. 8점 정도 난폭운전 요소가 빈번하게 있었고 운행에 불안한 인상을 받음. 2점 정도 난폭운전 요소가 거의 모든 구간 있었고 운행에 매우 불안한 인상을 받음입니다. 다음으로는 버스 정차 위치 준수입니다. 10점 항목이며 버스가 정류장의 파란선 앞뒤로 또 양옆으로 2분의 1 이상 진입함을 양호한 상태로 봅니다. 승객이 차도로 달려나오거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정차 위치로 진입을 하지 못한 경우는 감점 대상이 아닙니다. 점수 예시로는 10점 정도 모든 구간에서 진입이 준수함, 7점 정도는 한두 곳 진입이 미흡, 4점 정도는 세네 곳 진입이 미흡, 1점 정도는 5에서 6곳 이상 진입이 미흡입니다. 10점 항목은 1점씩 점수가 내려갑니다. 버스 정차 위치는 버스베이와 버스 전용 차선이라고 바닥에 써져 있는 곳으로 봅니다. 여기서 버스베이란 버스 정차 시 타 교통수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한 교통시설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버스 정차 위치 준수에서 양호한 상태입니다. 버스베이 미준수 사진입니다. 버스 전용 차선을 아예 비껴나가서 정차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스 정차 위치를 버스를 타시면서 평가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지만 창밖을 통해 보이는 상태를 가늠하여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진처럼 불법 주정차나 사람이 서 있는 경우는 감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버스가 진입할 수 없습니다. 꼭 버스베이 안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았더라도 버스베이 앞쪽이나 뒤쪽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 때문에 버스가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또 유성운천역, 용문역, 엑스포 아파트, 대전역 등 혼잡한 정류장의 경우 버스가 동시에 여러 대 정차하게 되면 버스가 밀려서 버스베이에 제대로 정차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혼잡하지 않은 경우 기준대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관찰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 정류장부터 평가해주세요. 다음으로는 무정차 통과인데 정류장에 탑승할 수도 있는 승객을 위해 서행하시는지 또는 하차벨을 눌렀는데도 정류장을 지나치신 경우를 평가합니다. 서행은 속도를 낮추고 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사님께서 정류장에 승객이 없는 경우 정차 안 하셔도 되며 승객이 탈 의지를 안 보일 경우 서행하여 지나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점수를 보면 10점 정도 모든 정류장 진입 시 서행, 7점 정도 한두 곳 서행이 미흡, 4점 정도 세네 곳 서행이 미흡, 1점 정도 5곳 이상 서행이 미흡입니다. 휴대전화 사용입니다. 점수는 5점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핸드폰을 잠시 사용하시는 것은 감점 요소가 아닙니다. 또 버스에서로부터 도로 상황, 분실물 등을 짧게 전화로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5점 정도 통화를 하지 않으셨거나 이어폰을 착용하신 상태로 1분 이하의 통화를 하심. 3점 정도 이어폰을 착용하신 상태로 1, 2분 정도의 통화를 하심. 1점 정도 이어폰을 착용하신 상태로 장시간의 통화를 하시거나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통화를 하심입니다. 다음으로는 친절도입니다. 20점이며 친절도로는 언어 사용, 응대 태도, 인사를 평가합니다. 언어 사용은 승객에게 사용하시는 말투나 거친 언어적 표현이 없었는지, 응대 태도는 노선 안내, 노약자 배려 등이 적절하셨는지, 인사는 목례도 인사이며 모든 승객에게 인사 필수는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기사님께서 하차 승객을 살펴보거나 사이드 미러로 옆 차선을 주시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인사를 했는지 여부보다는 평균 정도를 평가합니다. 정류장마다 승객 한두 명의 인사를 받아주시거나 인사를 해주시는 것을 적정한 수준으로 봅니다. 20점 정도는 승객에 대한 언어 사용, 응대 태도, 인사가 모두 적절하여 친절한 인상을 받은 정도. 14점 정도가 승객에 대한 언어 사용, 응대 태도, 인사에서 아쉬운 인상을 받은. 8점 정도 승객에 대한 언어 사용, 응대 태도, 인사에서 불친절한 인상을 받은 정도. 2점 정도 승객에 대한 언어 사용, 응대 태도, 인사에서 매우 불친절한 인상을 받은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안내방송 및 안내판 관리 상태입니다. 5점이며 내외부 LED 안내판, 내외부 노선도, 내외부 홍보 게시판 등의 오류가 없고 안내방송과 일치하는지를 평가합니다. 5점 정도 모두 일치, 4점 정도 오류를 한 곳 발견, 3점 정도 2곳 발견, 2점 정도 3곳 발견, 1점 정도 4곳 이상 발견입니다. 노선 안내 표시 해당 사항으로는 버스 안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노선도, 내부 LED, 또 밖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버스 앞면 외부 LED, 버스 뒷면 LED, 옆면 주요 정거장 표시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내부 LED 고장으로 사진 제보해 주신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부 항목으로는 차량 내외부 시설물 관리 상태, 냉난방 가동 여부로 10점입니다. 시설물 관리 상태에서는 버스 청결 상태와는 조금 다릅니다. 버스 내외부의 시설물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 하차벨, 의자 시트, 조명, 비상용 망치, 소화기, 내부 버스 벽면 상태 등을 평가해 주시면 되고, 냉난방은 환절기에 개인이 느끼는 온도 차이로 인해 절대적인 기준 설정이 어려우므로 여름과 겨울을 중점으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10점 정도가 시설물 관리 상태와 냉난방이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 7점 정도가 시설물 관리 상태 또는 냉난방으로 아쉬운 인상을 받은 정도, 4점 정도가 시설물 관리 상태 또는 냉난방으로 인해 불쾌감이 드는 정도, 1점 정도는 시설물 관리 상태도 미흡하고 냉난방도 미흡하여 매우 불쾌감이 드는 정도입니다. 오래된 차량은 버스 수명 8년에서 9년을 감안하고 노후도에 대한 평가 말고 관리 상태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혹시 버스 하차문 쪽에 양동이 안에 봉걸레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신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버스는 급행, 대형, 중형, 저상 등 크기가 조금씩 다른데 청소 도구를 놓을 수 있는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냄새가 나지 않고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계시면 관리 상태를 양호한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왼쪽 사진은 버스 벽면의 관리 상태로 오른쪽 사진은 외부 관리 상태로 올려주신 사진입니다. 점수 체크 부분은 끝이 났습니다. 그 아래 따로 글을 작성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치 요구와 칭찬하기입니다. 이때 조치 요구 선택과 조치 요구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예시는 불일치되어 있습니다. 조치 요구와 칭찬하기는 필수 작성은 아니시지만 한 항목 이상이 특정 점수 이하일 경우는 조치 요구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치 요구와 칭찬하기를 작성하실 때는 6화 원칙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출발 급제동이 있었다면 자리에 앉은 승객들이 좌석 옆의 기둥을 잡을 정도였다. 서 있던 사람들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한쪽 발이 완전히 붕 뜬 상태였다. 정도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버스 회사에 당시 현장감을 전달하기가 수월합니다. 또한 모니터링 중에는 내가 어느 정류장을 지나고 있는지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장소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정류장에서 B 정류장 가는 길에서 지나친 경음기 사용이 있었다로 작성을 해주시면 조치 요구를 확인하는 버스 회사에서 며칠 지라도 기사님과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조치 요구는 기사님들께 불이익이 우려되는 부분으로 정확한 제보가 필요합니다. 꼭 조치가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조치 요구의 예시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잘못된 조치 요구입니다. 내용이 비구체적이고 애매한 경우 버스 회사에서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렇게 운전하실 거면 핸들 놓으세요 등의 불쾌한 언어 사용과 감정적인 내용보다는 객관적인 내용으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조치 요구가 유형이 다른 2개 이상일 경우는 아래 추가 작성 버튼을 누르셔서 따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칭찬하기입니다. 칭찬 유형 선택 후 칭찬하기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경우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되나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세부 항목 중 만점인 항목에 대해 칭찬하기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하기 또한 6화 원칙에 근거하여 작성을 부탁드리며 아래 올바른 예와 잘못된 예를 한번 봐주세요. 평가서 아래쪽을 보시면 사진 첨부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면 최대 5개까지 첨부가 가능하며 영상의 경우는 대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버스 내부 찢어진 좌석 시트, 불량 하차벨, 내부 LED 고장 등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진을 찍어서 제보해 주시는 것이 버스 회사에서 참고하시어 더욱 정확히 조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운행 당시에는 LED 오류가 있었지만 운행이 끝나고 잘 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진 제보가 가능하신 부분은 사진 첨부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승하차 시간이 정확히 입력이 되었는지, 오후 5시는 17시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평가 점수와 조치 사항, 칭찬하기가 일치한지 확인해 주세요. 평가 점수에는 친절도가 만점인데 조치 요구로 기사님의 불친절한 언어에 대해서 쓰시는 것은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제출한 평가서는 나의 평가서에서 날짜 순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치 요구를 작성한 경우 아래 화면처럼 기입이라고 뜨게 되고
버스 회사에서 답변을 작성하면 조치 중에서 조치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버스 회사의 조치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건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탑승하지 않은 버스에 대해 제보사항이 있을 경우 정류장의 버스 정보 시스템 고장 등 정류장에 관해 제보할 경우, 평가서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모니터단 홈페이지 건의사항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서의 점수와 날짜가 변동되지 않기 위해 수정 삭제는 담당자만 할 수 있어서 제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모니터단 활동 시 유의사항으로는 평가서 작성 시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필독의 경우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홈페이지 점검 시에는 담당자가 문자를 보내드리오니 연락처 변경 시에 꼭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평가서로 인해 문자를 드릴 수 있는데 연락처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활동이 어려우신 경우나 계좌 변동 시에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모니터링 하실 때는 내가 어디 정류장을 지나는지, 안내 방송은 잘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핸드폰 사용은 지양하시고 모니터링에만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가서 기본 사항은 정확히 기재합니다. 탑승하시기 전에 7정거장 이상이신지 확인을 하시고 탑승을 하셔야 하며 차량 번호, 탑승 시간, 하차 시간은 정확해야 합니다. 불일치 시 부정확한 평가서로 삭제될 수 있고 수차례 반복 시에는 해촉되실 수 있습니다. 평가서는 일률적으로 배점하지 않도록 합니다. 평가는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평가합니다. 모든 평가서를 만점으로 채점하지만 칭찬하기 작성이 한 건도 없거나 모든 항목 점수를 8점, 4점, 8점, 4점으로 일률적으로 채점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 한 항목이 다른 항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사님께서 불친절하셨기 때문에 모든 평가서에 점수가 1점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것은 평가서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차량에 부착된 하차벨, 손잡이, 명판 등은 내외부 표준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위치 변경이나 추가 설치는 어렵습니다. 또한 차량이 오래된 차는 소음이 다소 클 수 있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모니터단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건의사항을 이용하시거나 전화, 문자는 070-7510-8180번을 이용해 주세요. 평가서에서 점수를 하나라도 선택하지 않으시면 등록이 되지 않으니 점수를 다 잘 점검해 주세요. 조치 요구를 한번 선택을 하시면 내용을 작성하라는 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오류 작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삭제하겠습니다. 대전에 13개 버스 업체 이름이 비슷하여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경익운수, 금남교통, 금성교통, 계룡버스, 동건운수, 동인여객, 대전운수, 대전승합, 대전버스, 대전교통, 산호교통, 하늘버스, 협진운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단 홈페이지는 대전시청 홈페이지에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으로 검색을 하시면 주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 가입 후 내 권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왼쪽에 대표 홈페이지 내 권한으로 들어가면 2021년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대기 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대기 중에서 승인으로 바뀝니다. 모니터단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내 권한이 승인이 되면 화면에 보이는 대메뉴 중 모니터 활동에 들어가시면 평가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활동 서약을 읽고 모니터단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대전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으로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활동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관련 업체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모니터링 중에는 개인적인 용무로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평가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운수 종사자님들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승객은 기사님들께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고 버스 도착 시 차도로 뛰어들지 말고 버스베이에서 도착까지 기다리기, 또 무리하게 승차 요구하지 않기를 기억해 주셔서 좋은 버스 문화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